깍꿍님이 시황 올려달라는 댓글을 보고 댓글로 글로 적을까다가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습니다. 솔직히 잘 모르겠다가 맞고 지금이든 이 앞전이든 하방으로 떨어지더라도 언제 하방으로 떨어지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지금 외국인의 매매 방향을 보더라도 계속 매도 쪽으로 보이거든요. 매도 쪽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선물입니다. 6월물 선물. 선물하고 지금 이 코스피와 조금 격차가 조금 있습니다. 어디에 무슨 격차가 있는가 하면은 요 지금 조정받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약간의 격차가 있는데 선물에서는 이 갭을 갖다가 쉽게 메웠습니다. 선물로 보면은 여기 앞전에 쉽게 메웠지요. 근데 이 코스피 쪽에서는 조금 힘겹게 갭을 메웠습니다. 그리고 이 코스피를 보면은 방향이 지금 뚝 떨어진 다음에 반등이 들어왔다가 조정 들어왔다가 다시 반등 들어왔다 조정 들어왔다가 이 삼각 패턴으로 변동성을 줄이면서 폭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걸로 보게 되면은 폭발이 아래쪽일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 위쪽으로 갔다가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고 바로 내려갈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지만은 코스피로 보면은 그래도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 아니냐. 여기서 내려온 다음에 바닥을 잡고 반등이 들어왔다가 급락을 하고 급등을 했지요. 다시 이 하락을 하고 재차 상승을 하는데 이 전고점은 못 뚫었습니다. 나는 한 2800 정도는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라오다가 밀리고 올라오다가 또 밀리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 밀리는 게 미국 쪽이 좀 많이 밀리는 걸 보니까 이거 지금 또 재차 하락이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의 파동이 끝이 났다 그랬죠. 그리고 X 파동이 나오고 재차 하락 파동이 나오면서 이 하락 파동의 강한 하락 다음에 반등파 다음의 마지막 하락 파동이 놓을 때가 됐는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 때가 언젠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언제 떨어지도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뭘로 떨어뜨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리무중입니다. 이 위클리 쪽으로 보면은 위클리 옵션 쪽에서는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한 파괴력을 가집니다. 이 앞전에서 파괴력들을 가졌는데 그런 파괴력들이 놓지 않고 있고 놓을 기미가 일단 지금 당장 보이지가 않습니다. 옵션 시장이 본 옵션, 월물 옵션에서 위클리 쪽으로 옮겨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 가지고는 위클리 쪽도 거래량이 그닥 많다는 느낌은 잘 들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지금 당장 떨어져도 이상하지는 않는데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를 잘 모르겠다는 게 제일 문제죠. 이런 패턴을 지금 보면은 패턴 자체로 분석을 할 때 이 수렴 형태를 띄는데 이 수렴 형태를 띄다가 위쪽으로 올라갈지 밑으로 내려갈지 아직 잘 모르겠다.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영업일 기준 어제죠. 오늘 일요일이지만은 금요일 어제라 그러면은 야간장에서는 좀 떨어졌습니다. 야간 시세는 2포인트, 2.8포인트 떨어졌지요. 2.8포인트 같으면은 1%가 안 됩니다. 0.8%나 얼마 되겠죠. 연익도 한 7, 8% 되는데 미국 장은 많이 떨어졌거든요.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장은 좀 적게 떨어졌습니다.
그래서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랬는가 싶기도 하고, 많이 떨어진 다음에 재차 힘차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미국장이 더 떨어져 버리니까 우리 야간장도 351.70으로 끝이 났습니다. 350.70이면은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 정도 닿는 정도라고 보이는데, 자 351이면은 그 정도 되지요. 70이면은 금요일날 저점을 깨고 내려와서 끝이 났다는 건데, 선물은 좀 더 빠질 듯이 보이기는 한데 더 빠질란지 어쩔런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선물로 볼 때는 이것도 뭐 거의 뭐 수렴 형태를 보이면서 어느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, 일단은 전체적인 방향은 난 아랫 방향을 아직 보고 있습니다. 아랫 방향이 끝이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, 그 와중에 뭐 위쪽으로도 꿈틀꿈틀 올라옵니다. 올라오다가 툭툭 떨어지니까 방향이 아랫 방향은 맞는데 얼만큼 반등을 줄까 하는 거는 상당히 글쎄요, 이 예측이 잘 안 됩니다, 솔직히. 그리고 코스피가 생각보다 조금 강합니다. 그래서 이 추세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. 이 추세를 내가 꺼봤지요. 요 추세를 벗어나는 쪽으로 일단 움직일 것 같은데, 그쪽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뭐 위로 움직일지 밑으로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는데, 일단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변동성을 줄인 다음에 변동성 폭발을 일으킬 것이다. 그러면 방향이 어딜까? 이 정도 올라오면 충분히 올라온 건,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오면은 여기서의 조정에 대해서 충분한 건가? 좀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, 그래도 글쎄요. 그리고 이 대선이 끝났지요. 그리고 5월 9일 날이 취임식인 걸 겁니다, 아마. 뭐 취임식이 맞나 모르겠는데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, 5년 전에 5월 9일 날 취임을 했거든요. 3월 9일 날인가 뭐 선거를 하고. 그래서 이번에도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은, 정권이 바뀌자마자 밑으로 추락을 한다. 글쎄요,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럼 그 전에 추락을 한다. 글쎄요. 어쨌거나 좀 눈치를 보고 있다가 움직이지 않을까. 뭐 별일이 생기지 않으면은 뭐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, 일단 그 미국 쪽에서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지만은 금리 올렸지요. 뭐 올린다 말이 나왔는지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부분들, 그리고 확전이 얼만큼 더 될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의 군사력이 만만치 않습니다. 미국의 군사력도 만만치 않지요. 두 강한 세력이 붙으면은 지구가 거의 멸망할 정도 됩니다. 아직도. 중국은 아직 미국이 상대가 안 되지만은 러시아는 미국의 상대가 안 되는 게 아니죠. 마 10에 이르는 미사일을 갖다 미국이 막아낼 능력이 없습니다. 그다 핵탄두 실어 보내면은 러시아가 박살나도 미국도 박살납니다. 중국 같으면은 그런 미사일이 없기 때문에 뭐 중국에 쏘는 미사일은 웬만하면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은, 러시아에 쏘는 미사일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. 미국이 뭐 우주군 창설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얼만큼 됐는지 모르겠지만은, 내가 볼 때는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아직은 미국이 러시아를 막아낼 능력이 되지 않는다. 미사일 공격을 전면전을 한다면은 죽기 살기로. 그래서 그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확전이 일어나더라도 제한적으로 일어날 것 같고, 그럼 그거 가지고 얼만큼 더 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과, 그 다음에 금리, 뭐 긴축, 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얼마나 더 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, 어쨌거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지고
뭐 한 300포인트, 400포인트 빠졌지 않습니까? 여기서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에너지를 응축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아랫방향으로 간다면은 뭐 이 정도 크기 400포인트 정도는 빠질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 시기를 갖다가 아직은 잘 모르겠다. 지금 당장 빠져도 이상하진 않다. 지금 당장 빠지면서 뉴스를 내어도 이상하진 않다. 근데 그게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다른 건을 가지고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하는 생각 중입니다. 어쨌거나 지금 변동성이 줄어든 거는 지난달부터 해가지고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이 뭐 4월 하순이죠. 뭐 5월달이 될지 6월달이 7월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. 어떤 적당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시기가 되면은 한번 하방으로 세게 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 전에 상방으로 웬만큼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솔직히 잘 모르겠다. 아직 변동성은 줄이고 있고 프리미엄을 줄이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방향을 잡고 움직일 거는 같은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그 타이밍을 내가 잡아낼 수 있을지 못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주식만 어려운 게 아니고 파생수도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.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거는 그 위클리 쪽은 완전히 장악을 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. 외국인들이. 그리고 아직 정교한 이런 장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크게 움직임이 나왔다. 뭐 100배, 200배, 400배 이런 게 나왔거든요. 그게 한동안 좀 더 계속될 줄 알았는데 이제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. 없어져 버렸고 이 거래량도 상당히 줄었습니다. 옵션의 거래량도 줄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옵션 쪽은 눈치를 보고 있다. 눈치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빠지는 게 파괴력이 클 거냐, 아니면 이제 올랐다 빠지는 게 클 거냐, 아니면 여기서 빠졌다가 좀 나름대로의 큰 반등을 주고 재차 하락을 할 거냐, 뭐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일단 변동성이 줄었으니까 위든 아래든 한번 움직일 것이다. 위로도 움직이고 밑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데 방향은 양방향이 다 가능하다. 근데 지금 여기서 내려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뭐 A파, B파가 제대로 놓을 줄 알았는데 제대로 안 나왔으니까 연결파, 그 다음에 B파, 연결파, A파, 연결파, B파, C파. 어쨌거나 여기서 시작한 게 연결파를 거쳐서 마무리를 짓고 올라가면은 그 마무리가 완전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은 반등이 들어왔다 재차 떨어질지 요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내가 이 연결파가 맞다면은 여기서부터 하락 A, B, C, D가 진행 중인데 D가 상당히 난해하다. 잘 읽어내지는 못하겠다. 수렴 형태로 가고 있다.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하방으로 내릴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. 여기서 상방으로 가도 뭐 조금 밀어 올리면 뭐 한 100배 놓을 수 있겠지요. 근데 하방으로 세게 밀면은 더 놓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요런 것들 놓을 때 400배짜리 놓아갈 때 200배짜리 놓아갈 때 100배짜리 놓아갈 때 참 허를 찔렸다 싶을 정도의 그런 곳에서 나왔거든요. 본 옵션에서 이렇게 많이 내렸지만은 몇십 배 안 났습니다. 몇십 배 안 나고 월물 옵션은 몇십 배 안 나고 위클리에서 몇백 배가 나버렸거든요. 그러면 지금 이 흐름에서 월물에서 과연 날 거냐, 위클리에서 날 거냐,
글쎄요.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수렴은 하고 있다. 수렴한다는 거는 한쪽 방향으로 폭발할 건데 가능성은 하방 쪽이 윗벽보다는 더 클 것이다. 파괴력이 생각은 하는데 위쪽으로 움직인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고 아래쪽은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쪽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결론은 잘 모르겠는데 움직임이 다 와간다. 이 코스피로 볼 때는 위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선물로 볼 때는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. 지금 당장 얘기입니다. 당장. 근데 이 밑에 바닥은 조금 단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단단한 바닥이 깨질 때는 엄청난 토매가 나오지요. 여기 선물 내려올 때도 350쯤에 뭐 방어가 되지 않을까 하고 깍꿍님 얘기했잖아요. 결국 깍꿍님 생각대로 350쯤에서 방어가 됐습니다. 방어되고 올라갔는데 한 10포인트 올라갔지 차 내려왔거든요. 그래서 또 이거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 그래도 양쪽을 다 열어놓고 지켜보고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. 지금은 이 매매를 갖다가 AI가 하지요. AI가 한다고 봐야 됩니다. 세력들도 AI가 하고 외국인도 AI가 하고 제도권은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사람이 하는지 AI가 하는지 그쪽으로 나인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이 잘 알겠지요. 깡쿠님 얘기해가지고 박스넷 글들을 좀 봤는데 글을 보니까 더 헷갈리더라고요. 글을 보니까 사람마다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남 걸 안 보고 자기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고수지요. 남 말 들으면은 정말 헷갈리거든요. 그래서 남의 걸 안 보고 자기가 본 거를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. 그냥 편하게 보면은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수렴 형태를 취하면서 강한 반등함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와중에 금요일 날 많이 빠졌는데 미국장이 그래서 야간장이 좀 빠졌으니까 이 350선을 지키는 건지 아니면 이 쌍바닥을 지키는 건지 뚫리는 건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게 관건이다. 일단은 위쪽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식을 하는 사람은 바로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라오면은 팔고 현금화 시켜 놓는 게 좋겠다. 내려갔을 때 재차 매입을 해야 된다. 그게 몇 개월 후가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다.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파생은 특히 매수하는 사람은 100배, 200배 먹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잘 관찰은 해야 되겠죠. 이래 변동성을 줄이고 나면은 보통 서너 달 안에는 폭발을 합니다. 그러면 일단 한 달 지났잖아요. 한 달 지났으니까 못해도 두세 달 안에는 폭발을 할 것이다.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두세 달 안이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아랫방향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아래로 가지 않고 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. 위로 간다 해봐야 10포인트 20포인트 올려봐야 380 아닙니까? 지금 350 삽니까? 그럼 20포인트 올리면은 370 얼마 되겠네요. 그러면 여기 쌍봉을 쳤는데 쓰리봉을 칠 수도 있겠죠. 그런 다음에 적당한 뉴스로 밑으로 쳐박을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어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. 이게 바닥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
결국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결론은 잘 모르겠다. 잘 모르겠다입니다. 하지만 관찰할 필요는 있고, 깍꿍님 실력 정도 같으면은 방향이 설 때 잡아낼 능력이 되니까 잘 보고 계시라 하는 정도. 이때 내리려고 하다가 말아버렸습니다. 내리려고 하다가 하방을 바라보는 개미들이 많았는지, 하방을 바라보는 기관이 뭐 하방을 갖다가 내주지를 않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, 어쨌거나 기관 쪽에서 강하게 위쪽으로 밀어 올렸다는 느낌이 나는 듭니다.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세게 부딪힐 때 한 번씩 외국인이 크게 이기는 경우가 있지요. 그런 경우가 언제 또 생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또 벌어지겠지요. 따라서 얼마나 큰 옵션 쪽에서 얼마나 크게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에너지가 응축이 되고 있다. 또 에너지가 웬만큼 응축이 되었다. 그래서 어느 쪽으로 튀어도 튈 때가 다 돼간다. 근데 이런 형태를 볼 때는 위쪽으로 튈 가능성이 아래쪽보다는 단 1%라도 많아 보이는데, 글쎄요, 또 내 생각과 반대로 갈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가면 따라 붙어야죠. 이런 장에서는 잘 보고 있다가 이때다 싶을 때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. 나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 볼 필요가 있다. 지켜볼 필요가 있다. 나는 승부에 좀 약한 것 같아요. 내가 가만히 인생을 되짚어보고 최근에 운동하면서 운동하는 안에도 승부를 한 번씩 하는데 내가 분명히 우리 팀이 이길 것 같다고 판단을 했는데 계속 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진 경우, 그러니까 우리 편 안에 엑스맨 비슷한 자가 있어가지고 일부러 진 경우도 있었고, 상대도 힘을 내 가지고 평소보다 더 잘해서 진 경우도 있었고, 여러 가지를 보니까 세상에는 참 알 수가 없다. 하지만 대세의 흐름은 어쩔 수가 없다. 대세의 흐름은 하방 맞지요. 대세의 흐름은 하방이 맞습니다. 하방이 맞는데 내린다고 해서 계속 쭉 일자로 내려오는 경우는 없지요.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끝이 났냐 나지 않았나 잘 모르겠는데, 내가 볼 때는 이걸로 끝이 난 거는 아니다. 아니다. 일단 하락 A파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. 곧 보입니다. 이 전체적인 하락 A파가 끝이 나지 않았다. 그러면 끝이 나려면은 하락 A파가 끝이 이거보다 더 뚫는 게 내려오고, 그 다음에 반등이 들어왔다가 재차 쌍바닥을 잡든 더 내려가든 해야 된다. 그럼 여기서 이 떨어질 때는 얼마큼 떨어질 것이냐. 지금 떨어지면은 이 저점보다 많이 안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. 근데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은 이 저점보다 더 많이 떨어질 거냐 말 거냐, 그건 또 그때 가봐야 알겠지요. 어쨌거나 이 변동성을 줄이면서 양쪽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. 이게 파생인이 볼 때의 지금 현재 시각입니다. 주식은 간단하죠. 앞서 찍은 동영상대로 하면 되고, 영상대로 파생은 관찰을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. 왜냐하면은 세타도 무섭고 변동성 죽는 것도 무섭습니다. 변동성 죽는 게 세타값 못지않게 무섭지요.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더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, 또 변동성이 아래로 움직인 것 같은데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월요일날 화요일날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것도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요. 그리고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되면은 한두 달 정도는 위쪽 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러면은
대통령 취임 전에 안 떨어진다면은 여기서 수렴을 하다가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몇 달 후에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. 뭐 이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파생하는 사람은 뭐 상당히 괴로운데 안 하면 되죠. 안 하면 돈 잃는 게 없지 않습니까? 꼭 내가 매달 꼬박꼬박 벌어야 된다. 이거는 정말 큰 욕심이죠. 욕심을 꽉 안고 있으면은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지요. 또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흐름 자체가 객관적으로 안 보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 좀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도록 해 봅시다. 마치겠습니다.